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6일이고요. 암호화폐 시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재밌는 볼거리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비행기의 이 모양새가 이 V-쉐입이라고 하죠. 이런 비행기가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꼭 한 마리의 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한 번에 이제 314명을 더 태울 수 있고 비행기 연료도 20%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제 이름을 보아하니 일본 분이신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21불. 이거 반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에 비해서 이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도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트비트의 대표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공범만 구속이 됐다라는 그런 황당한 소식입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놈이 나쁜 놈이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개똥만도 못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피해자분들도 이런 잡거래소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래소 먹튀 사건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제는 아실만도 한데 말이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나쁜 놈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똥답게 길거리에서 굴러다니고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가 NHN 코인플러스와 손잡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 우체국페이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민간 주도형 사업 중의 하나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공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며 코인플러그의 신원인증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NHN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노후를 연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을 예고하며 추가적으로 2천만 엔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노후 대비 목적의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도 내렸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전통 금융상품인 주식 및 뮤추얼 펀드 외에 소액 운용이 가능한 암호화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일본은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10년 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죠. 연금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령화 그리고 노후 대비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시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미리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축구구단 벤피카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를 바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해가지고 벤피카는 피카피카니까 피카츄 생각이 나는데 벤피카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최초의 포켓몬스터 유럽 축구 클럽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늘도 빠지지 않는 이 저스틴 선 암호화폐기의 태양 저스틴 선에 대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은 트론 창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오찬에서 그의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또 그의 지갑에 트론을 전송해준다면은 워렌 버핏이 경험한 첫 번째 암호화폐는 트론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전송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어떤 탈중앙화 세상이 구축될 수 있는지 내가 한 수 가르쳐줄 것이다. 어제는 좀 겸손한 듯 했는데 오늘은 다시 검한 모드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과연 워렌 버핏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라면은 저스틴 선에게 여러분들의 폰을 만지작거리도록 건네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워렌 버핏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개를 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미 돈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라 이 저스틴 선이 앞에서 이렇게 까불면은 이 애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역정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도 이렇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IT 업계 유력 인사,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소우거우의 CEO가 저스틴 선을 계속해서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성공과 사기꾼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는 몸값, 누군가는 시가총액을 꼽겠지만은
이는 역사 속에 사라질 기준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 저스틴선은 이에 대항해서 소우거우 CEO는 노동자에 불과하다. 창업자인 나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3년 후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비트코인이 비싸지기 전에 내기 비용으로 비트코인 100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2014년에 소우거우는 저스틴선을 반드시 실패할 사기꾼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봐서 이 소우거우 인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겠죠. 저스틴선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저스틴선의 드림팀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이제 새로 추가된 인물이 있는데, 마윈 회장이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G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참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워렌 버핏이 대마왕 같고, 저스틴선과 친구들이 이제 용사가 된 것 같죠. 과연 어떤 식으로 워렌 버핏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지미 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다. 자,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 생각엔 그 안에 워렌 버핏이 의견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이처럼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데는 좀 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트위터 사용자 중에 제이콥 캠필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 데는 이제 금융업계가 굉장히 많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삭스, JP모건, 웰스파고, 비자, PNC 파이낸셜 서비스. 자, 비트코인은 이런 데에 대항하려고 나타난 그런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된다는 것은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에게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쥐다, 쥐새끼들이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쥐약이 맞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독일 소재 글로벌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의 고위급 임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실제로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당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치는 없다. 이 자산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은행권에 많이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실제로 쓰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백서의 저자가 확장 솔루션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풀 노드 가동이 앞으로 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가동하는 것은 돈 세탁의 연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돈 세탁에 연루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한 그는 각국 정부 및 사법기관이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의 성격을 파악하면은 이 같은 법적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면서 자신의 창작물을 못 죽여서 안달난 크레이그 라이트인데요. 비트코인 SV도 지금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SV 채굴 점유율에 기타가 52% 이상을 차지하면서 51% 공격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53.47%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채굴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자, 과연 이중집을 공격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시스템 내에 큰 문제가 하나 터져야 저 양반 입을 좀 다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비트코인 SV는 완전한 스캠이다 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었고, 또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한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탈리기가 이제 좀 커가지고 사춘기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는 탈리기. 괜찮아, 탈리가 모두 다 사춘기를 겪는단다. 네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지. 자, 그 다음에 언론 매체 CNBC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6월 중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해당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외부 제3자 파트너 기관 혹은 단체에 위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위해서 파트너사에게 검증 노드를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다. 노드를 담당하는 파트너사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1천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앙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죠. 자, 과연 6월달 안에 이런 관련된 정식 발표가 나오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이 SEC와 킥 재단의 법정 싸움이 점점 본격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SEC가
킥 재단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킥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킨 토큰은 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 수십 개의 앱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화 성격의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킥 재단 측에서는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나는 SEC가 ICO 프로젝트 관련 논쟁에 여지가 있는 조치를 감행했다는 데에서 다소 놀랐다. 킥이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1993년 증권법 제5조 외에도 ICO 프로젝트 관련 고려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 요인은 많다. 그렇지만은 SEC가 킥 소송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 그들은 ICO 규제에 관련돼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킥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 동안이나 이 소송이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찰리리의 고해성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찰리리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라이트코인은 장난삼아 만든 코인이다. 나는 솔직히 라이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얄밉죠? 이 반질반질한 이 말을 딱밤을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이 떨어지지만은 빠른 결제와 저렴한 수수료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 라이트코인은 훌륭한 결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다 파셨어요. 다음은 바이낸스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덱스죠.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0개국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VPN만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우회해가지고 접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낸스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트러스트 토큰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TrueUSD 토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고요. 트러스트 토큰 측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TrueUSD 웹 앱을 통해 토큰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트러스트 토큰 앱에 접속해 TrueUSD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TrueUSD를 달러로 환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더는 좀 더 긴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엔진코인과 진리코에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인데요. 엔진코인은 6월 30일 보이저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있고, 진리카 같은 경우는 6월 10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애플사에서 이제 크립토 키트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키트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크립토 키트를 활용해서 아이폰에 탑재될 새로운 운영체제인 ISO13을 기반으로 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단 몇 단계만 거치면은 아이폰의 하드웨어 월렛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발자들은 처음으로 아이폰 내에서 사용자들이 키를 관리할 수 있게 돼서 하드웨어 월렛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애플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엔 애플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아이콘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전 구글에서 또 이제 구글 키보드에 비트코인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서도 비트코인이 추가가 되었었죠. 이번에는 애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가능성은 바로 달러와 위완 환율에 달려있다. 크리스토퍼 베치오는 데일리 FX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중국 위완화 움직임과 반비례하고 있다면서 위완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가치 이동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치오가 말하기를 중국의 환율을 조절하는 당국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경우 위완화 가격을 달러당 7위완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대 경제 대국의 이러한 대립으로서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무역전쟁은 빨리 끝날 기미가 일단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G20에서 그들의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대거 이동 등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은 건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열심히 올랐고 아직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CME 갭이라고 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이 CME 갭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클 때는 이 갭이 크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금요일까지 거래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이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및 역사를 봤을 때 이러한 갭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채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100%는 아니고요, 이제 80에서 90% 정도 이런 갭들이 메꿔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큰 공간이 있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큰 하락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이런 갭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갭을 메꿔줬죠.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메꿔지지 않은 갭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의 다음 강한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7200불대를 한번 쳐주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갭이 메꿔지는 확률은 90% 정도가 됩니다. 혹은 그 이상이 좀 될 수도 있겠는데, 낮은 확률로 메꿔지지 않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메꿔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볼 기사는 이제 최근에 중국 벤처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절망할 때 비트코인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엄청난 떡락과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트코인 상승장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저희들은 이미 이 곡소리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곡소리가 한 번 더 울려 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굳이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제 공감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언제나 상승할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 항상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된다. 디지털 화폐 장기 전망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자금에 묶여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노하우를 터득한 투자자만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감히 전망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혹한기를 막 지났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봄이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이 사람의 이름은 짜오뚱입니다. 짜오뚱. 이 짜오뚱 씨는 3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똥씨가 이야기한 것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격이 결국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자금, 여기서 약간의 자금이라고 했죠. 바로 여윳돈, 그 정도는 이제 존버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냐면은 사람들이 곡소리를 낼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런 찬란한 무지개가 뜨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금융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키우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무시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죠.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